안녕하세요. 카이로스 경영연구소 최종혁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궁할 때 통하는 노노인 문학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궁죽통이란 말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죽통 그러면 궁하면 통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궁하면 정말 통할까? 물론 그 사이에 몇 가지 단계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죽선, 궁하면 선택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선택을 하면 변화가 된다. 그래서 선즉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가 되면은요, 바로 새로운 이 충전의 단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충전은 다른 말로 학습의 단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변즉충,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목표를 선택을 해서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목표를 잡은 것에 대해서 새로운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4단계로서 충즉기,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이게 기는 이제 기회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목표를 잡고 변화가 되고요. 뭔가 충분히 학습이 되면 이제 그때서야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회가 생기면 이것을 이제 도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즉도, 이렇게 이제 한자로 표시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전을 해서 그 도전이라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3년, 5년 혹은 인생 후반전 전체를 두고서 10년, 20년 동안 챌린지, 도전을 해서 챔피언이 되는, 그래서 궁즉통, 궁하면 통하게 되는 6단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면, 지금 이제 제 4단계로서 선택하고요, 변화하고요, 선택을 영어로 초이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는 체인지, 선택을 하게 되면, 초이스를 하게 되면 체인지가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체인지가 되고, 행동의 체인지가 되고요. 이 마인드가 체인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지, 학습이 충전이 되는 학습 기간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찬스,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자, 기회가 온다라는 이 4단계를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과연 노노에서는 어떤 어구를 저희가 활용해 보면 인생의 기회를 잡는데 정말 이렇게 참조해 볼 만할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번 네 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대략 한 40년 혹은 50년 혹은 60년, 70년 이렇게 살고 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당신의 가장 중요한 6단어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6단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보는 거죠. 자, 인생의 6단어, 이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지요. 제가 지금껏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년을 살았다, 60년을 살았다라고 하면 60년 인생 중에 정말 생각이 나는 이 대나무의 이 마디처럼 내 인생의 중요한 단계가 있었을 텐데 그 단계에서 가장 생각나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딱 6개만 골라보세요. 이제 이런 의미죠. 자, 잠깐 이런 질문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날까? 여러분은 지금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지금 번뜩 생각이 나십니까? 그럴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아마 이런 단어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면 사원, 대리, 과장, 부장, 그리고 임원, 그리고 노후,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대리에서 과장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과장에서 부장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부장에서 임원 되는 것은 정말 더 어렵고요. 임원을 했다 손 치더라도 100이면 100, 다 나중에는 퇴직을 하게 되고요. 퇴직을 하고 나서는 인생의 노후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6단어 정도가 아마 저처럼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라면 아마 이런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까요? 학교, 제자, 교사, 교감, 교장, 그리고 노후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교사에서 교감 선생님 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교감 선생님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올라가시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30년, 20년, 30년 꾸준하게 그 일을 한 사람 중에서 아주 일부가 그렇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생의 어떤 마디마디에 정말 중요한 마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벤처기업,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그리고 노후. 물론 성공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면 이러한 어떤 이 단계를 거칠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혹여 이제 이 금융권이나 혹은 이렇게 이재에 밝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단어를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급여, 주식, 부동산, 이자, 투자, 그리고 노후. 정말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은 땅, 곡식, 추수, 농사, 노동, 노후 이런 단어가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공직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그리고 노후 이런 단계들이 인생의 정말 큰 마디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이제 이 사랑, 결혼, 자식, 부모, 손자, 노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비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장관, 노후 이렇게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인생의 6단어. 만약에 지금 나이가 40세라고 하면은요, 6단어는 너무 많을 수 있고요. 인생의 3가지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만약에 한 70세 정도 되셨다라고 하면 자, 인생의 6단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저희가 질문 드릴 수 있잖아요. 자, 이렇듯이 사람들은 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인생의 어떤 단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쯤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연 공자께서는 인생의 6단어를 어떤 단어를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게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 저 책을 찾아보니까 특히 이제 공자에 대해서, 공자의 일생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했다라고 평가받는 책이 그 기원전 100년경에 활동했던 사마천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한나라 때. 사마천이 그 사기라는 책을 썼는데 사기를 쓰면서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2편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자세가라는 편이고요. 다른 하나가 중리제자열전이라는 편을 썼어요. 그래서 기원전 100년경에 이제 사마천은 공자님보다 대략 한 300년, 400년 후사람이고요. 그 후사람이 그래도 가장 객관적으로 썼다라고 평가받는 책이 사기이기 때문에 그 책에 보면 공자의 기록을 돼 있는데요. 공자의 출생과 여러 가지 쭉 그 이력에 대해서 아주 길게 써놨는데요. 이거를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아마도 전 개인적으로 공자의 6단어는 그러니까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봤던 외부에서 봤던 공자의 6단어는 전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자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가난하게 살았다 라고 첫 번째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자는 태어날 때 아버지가 거의 70세에 가까운 노인이었고요. 어머니가 16세 정도의 아주 젊은 이 여인이었는데 여기서 공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공자가 3살 때 아버지가 죽었고요. 공자 17살쯤에 어머니가 죽었다는 거죠. 30대 중반에 어머니가 죽었죠. 공자는 19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공자의 대략 첫 번째 직업은 창고직이었다. 혹은 축사직이었다. 이게 이제 공자의 2번째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자는 어려서 가난하게 살았고요. 그래서 공자 스스로도 논어에서 본인의 어린 시절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소야천이다 이렇게 했어요. 오소야천. 나는 어려서 매우 빈천했다. 나는 어려서 쉽게 말씀드리면 크게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런 거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요. 자, 그랬던 사람이 첫 번째 직업이 축사직이 혹은
창고지기 이런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공자는 나이 30이 돼서 이제 노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당시에 노자는 공자보다 이제 논어에서 보면은 되게 이제 한 30년 정도 선배 정도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 노자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공자는 40대에 대한 기록은 이 사마천 사기에서는 크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 공자의 50대는 이제 대사구가 되었다. 공자는 나이 50에 작은 읍의 읍제로 시작을 해서요. 사구라는 벼슬을 얻었고 좀 더 있어 대사구라는 벼슬을 얻게 돼요. 그럼 대사구라는 벼슬은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법무부 장관 정도의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54세쯤에 그 수상의 역할을 겸직하다가 55세에 노나라에서 자의반 타의반 떠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55세부터 14년 동안 68세가 될 때까지 14년 동안 7개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천하주유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말이 좋아서 천하주유지 많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괄시도 받았고요. 냉대도 받았고요. 어쨌거나 본인의 정치 사상을 피력하고 싶어서 정치 사상을 실현하고 싶어서 7개 나라를 마치 거지처럼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다 실패를 하고요. 68세에 다시 자기의 고국으로 노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73세에 공자는 이제 죽었는데요. 73세쯤에 70대 이후에 춘추라는 책을 쓰고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공자의 6단어는 어려서 가난했고 창고지기로 시작을 했고 노자를 만났고 그다음에 대사구라는 벼슬을 얻었지만 천하주의를 했는데 실패를 했고 춘추를 쓰면서 죽었다. 이게 이제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밖에서 본 공자의 모습이다 이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처럼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임원, 노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만약에 정리한다라고 하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의 이력은 이렇구나 라고 정리한다라고 하면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이게 사마천이 공자를 본 것이나 라고 보는 건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과연 공자님 스스로는 본인의 인생을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6단어로 정리를 했을까요? 분명히 논어에는 공자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을요 6단어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매우 유명한 말이죠. 나는 15세 지우학, 학문의 뜻을 두었다. 많이 들어보셨죠? 15의 지우학, 나는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는 30이 됐을 때 이립, 일어섰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는 40이 됐을 때 불혹이 되었고 50이 지천명, 나는 50이 됐을 때 하늘의 천명을 알게 되었다. 60의 이순, 60이 됐을 때 귀가 순해졌고 70이 종심소육 불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세상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더라 라고 분명하게 6단어로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 40글자가 어찌 보면 좀 유머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가장 오래된 가장 짧은 자서전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자라는 사람을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이 단계별로 정의를 내리는 다른 사람이 정의를 내려준 게 아니라 공자님 스스로가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이후로 논어를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저 6단어를 인생의 어떤 그 기준으로 많이 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30이 됐는데 이립을 했어. 나는 독립을 했어. 나이가 40 정도가 되면 불혹이 돼야지. 흔들림이 없어야지. 야, 나이가 50이 되면 자기의 천명을 좀 알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사실 농담삼아 많이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지요, 사실은. 도대체 불혹이 뭐냐? 도대체 지천명이 뭐냐? 도대체 이순이 뭔가? 공자님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40이 됐는데 흔들림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죠. 나이 40이 됐건 50이 됐건 인생의 많은 것들에 흔들리잖아요.
자, 제가 이 6단어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간략하게 좀 드려볼게요. 뭐 15의 뜻을 두었다. 뭐 이것은 이제 공자가 10대 중반에 이제 공부를 하기를 배우기를 학습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뭐 이렇게 한번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30, 40, 50, 60. 요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5세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로부터 15년 동안 꾸준하게 공부를 했겠죠. 그러니까 30이 됐을 때 나는 일어섰다. 설립자가 나오잖아요. 자, 일어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간단히 보면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학문적으로 일어섰다는 거죠. 요즘도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학문적으로 일어섰다 그러면은요, 아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석사 혹은 박사 정도의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 생겼을 때 혼자 스스로 연구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고 이 정도의 레벨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공자께서도 나이 30살 정도가 됐을 때 15부터 시작해서 15년 동안 꾸준히 공부를 한 이후에 나이 30이 됐을 때 학문적으로 일어섰다는 거죠. 그것을 증명할 만한 게 뭐냐면 공자는 나이 30살부터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의 레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자께서는 나이 30 정도의 그 정도의 이 학문적인 레벨을 이루었고 이제 가정적으로도 일어섰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자도 19에 결혼을 했고요.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건강한 가족으로서의 구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사회적으로도 일어섰다라고 보는 거죠. 논어에는 공자가 30대 중반에 노나라의 이 군주와 대화하는 장면들이 몇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 나라의 군주와 대화를 하고요. 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정치권의 되게 고위 이 관리자와 대화를 하는 것,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이 역할을 하게끔 돼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통합을 해서 30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일어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10년 동안 부지런히 연습을 했겠죠. 공자는요, 사실은 젊어서부터 정치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관심이 많았는데 정치 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자를 막는 노나라의 그 정치 세력이 있었어요. 아주 큰 가문이 있었는데 이 삼환이라고 이 빅 가문이 공자의 그 입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공자가 나이 50이 될 때까지 정치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천상 공자는 계속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30세부터 40세까지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공자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40세에 불혹이 되었다. 여러분, 혹자는요. 혹하다, 흔들리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40에 흔들림이 없었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제가 문제 한번 내드려 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나를 흔드는 게 있다라고 하면 뭘까요?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고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호기심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공자는 논어에서 따른 편에 사람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많이 흔들린다. 그게 애정일 수도 있고요.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요. 질투일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사람 때문에 가장 많이 흔들리는데 사람을 제대로 알면 그 흔들림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니 공자께서는 나이 40에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식견을 가졌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식견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건 대단한 실력이에요. 우리가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요, 이 중간에 경력직 이 직원들을 채용을 할 때도 아주 올바른 사람을 정확하게 찝어서 채용을 하는 거하고 그냥 대충 해서 나중에 그 사람 채용을 했는데 큰 문제나 일으키고 사람 잘못 뽑았네 이렇게 되면은
어찌 보면 정말 이 매출이 움직이고요. 기업도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정확히, 바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 나라에서는요, 뭐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장관을 뽑았는데 장관께서 정말 훌륭한 분으로 뽑아갖고 나라가 번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옛날에 군주가 대부들을 뽑았는데 대부가 시원찮아갖고서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니까 정말 군주의 눈도 되게 중요하고 사장님의 눈도 중요하고 각 개인의 눈도 되게 중요하죠.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식견을 가질 나이, 그게 공자는 40이라고 본 건데요.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제가 나이가 40이 넘고요, 50이 넘고요, 60이 넘어도 정말 사람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가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자신이 없죠. 그러니 공자께서는 이미 나이 40에 학문적으로 뭔가 정립이 돼서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식견을 가졌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로부터 10년 동안 또 열심히 일을 하셨겠죠. 나이가 50이 됐을 때 지천명, 알지자고요. 천명, 하늘의 명령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과연 공자의 천명은 뭘까? 우리가 요즘에 그냥 농담삼아 당신의 미션이 뭡니까? 당신은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왜 이 세상에 나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쉽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답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요. 나이가 50이 됐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나는 이 세상에 이 일을 하러 왔습니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면 지천명, 이거를 정하는 것은 정말 되게 의미 있는 일이다. 한편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해야 할 소명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누가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의 천명은 이겁니다. 이걸 열심히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정말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좋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죠. 아무리 나의 스승이라 치고 아무리 나의 부모님이라고 그래도요. 네가 해야 할 일은 이거다라고 딱 지정해 주기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천명은 누가 해야 되는가? 잘 생각해 보면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죠. 나의 한 50년 살아보면 이제 나는 앞으로 인생 후반년 어떻게 살까? 인생을 어떻게 살까? 라는 것을 누가 정해야 된다고요? 저는 이것은 그 개인이 정해야 된다. 오늘 50에 정하지 않으면 다시 10년이 지나고 60이 되잖아요. 60에도 그 일을 고민한다는 거죠. 60에 정하지 못하면 또 70이 되잖아요. 70이 됐을 때 또 그것을 고민한다는 거죠. 그러니 80이 되든 90이 되든 그 고민은 연속적으로 될 것이고 어찌 보면 40, 50에 그래 맞아. 나의 인생은 내가 이거를 하려고 내가 정말 나왔구나라고 조금 아쉽더라도 본인이 정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정해서 그로부터 그것을 포커싱을 해서 꾸준하게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지천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건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자의 지천명은 따로 있었어요. 공자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가? 책을 보면은 이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너무나 춘추 시대가 굉장히 복잡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날만 자고 나면 나라의 반이 없어지고요. 날만 자고 나면 백성들의 반이 전쟁터에서 죽어나 자빠지는 이런 아주 이 굉장히 변혁 시기에 공자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나라가, 노나라가, 춘추 시대의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500년 전에 주나라 초기에 평화로웠던 시기로 옮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치를 평화로운 시기로 바꿀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혼자심으로 굉장히 어렵죠. 혼자심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공자님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서 우리의 군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평화로 전쟁이 없는 시기로 만들어 오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나의 천명이다. 라고 공자님은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공자는요, 나이 50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읍의 읍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사구라는 벼슬을 얻고요. 대사구라는 벼슬을 얻고요. 수상의 역할을 겸직하게 되는 약 한 5년 정도의 정치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정치 생활을 하면서 군주의 마음을 돌려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개선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나중에 70 넘어서 자기의 50대를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내가 1000명을 드디어 이룰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전공을 했던 게 50대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불행하게도 공자는 그것을 성공하지는 못했죠, 사실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하주의를 떠나서 60세, 55세부터 68세까지 공자의 60대는 천하주의의 시기에 해당이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순이다, 이순. 이순이 뭐예요? 귀가 순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귀가 순해졌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다. 혹은 다른 말로 어지린자 있잖아요. 어지린자.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다. 역지사지.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렇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 군주의 입장이라면, 그 국가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왕이 부르면 달려가고요. 왕이 거부하면 다시 나와서 자기의 갈 길을 갔던 그런 사람이 공자였다라고 생각해 보면 공자의 인생 60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랬던 공자가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제 그 노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춘추라는 책을 쓰면서 나이 70이 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세상에 큰 법도에 어긋남이 없이 그런 사람이 그런 인생을 몇 년 살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좀 장황하게 공자의 일생에 대해서 6단어를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요. 그걸 어떻게 하면 요즘 현대인들에게도, 아니, 저에게도 이것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공자의 인생 6단어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어떤 직장 생활에서 만약에 30세부터 60세까지 직장 생활이나 조직 생활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30년을요 공자의 6단어에 맞게 저 단계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니까 매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만약에 30살에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사원이 됩니다. 사원이 돼서 보통 사원 시기가 4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사원 시절에는 어떤 정신 자세로 일을 하면 좋을까라는 측면에서 공자의 지우학이라는 단어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서 이 일을 시작할 때는요. 거기에 맞는 그 시스템에 맞는 새로운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의 의지를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어도 기업에 들어가서 만약에 인사를 담당을 한다 그러면 경영학의 아주 일부만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인사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 오케이. 어차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신입사원 4년 정도는 그래, 책도 좀 많이 보고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달달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인사라는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책을 10권 이상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은 그 회사, 거기 그 직장 생활의 초반부에 한 3년, 4년을 지우학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처음에 들어갔던 신입사원들이 공부를 하고요. 4년 정도를 보내게 되면 보통 대리가 되잖아요. 그 대리가 되는데요. 대리 기간이 4년이라고 하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왜? 학교에서도 공부했고요. 회사 들어와서도 열심히 책을 보고 혼자 공부했고요. 자, 이러니까 한 대리 정도가 됐을 때는 혼자서도 일할 수 있는 역량, 컴피턴시, 역량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시기를 이립의 시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4년 정도 되면 이제 신임 과장이 될 수 있는데요. 과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인사 업무를 배우고 학교에서 경영학을 배우고요. 회사 들어와서 인사 사원, 인사 대리, 인사 과장이 되면은요. 이제 불혹의 시기가 될 수 있다. 불혹의 시기가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인사 업무만큼은 불혹.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흔들림이 없다, 이게.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학습을 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더 흔들림 없이 나의 업무를 해나갈 수 있겠다. 이게 저는 불혹의 시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계속 거기서 근무를 한 다음에 한 20년 정도 됐을 때 부장이 되잖아요. 부장이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천명. 나의 천명을 알게 됐구나. 이건 이런 의미가 있죠. 아, 맞아. 나는 내가 지금껏 일을 해온 것은 이 기업에서 인사부장으로서 정말 큰 기여를 하게끔 사회에도 조직에도 기여를 하고 우리 전체 국가에도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소명을 내가 갖고 있구나. 천명을 알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런 천명까지 만약에 본인이 정말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그 회사에서 임원이 돼야 돼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소신 있고요, 뭐 사명감 갖고 있는 그 부장을 임원을 시켜야지 누구를 시키겠습니까? 자, 그래서 임원이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귀가 순해진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귀가 순해진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상대방을 다 이해를 해주고, 그렇지, 그럴 수 있겠지. 사원의 입장이라면, 고객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서 뭔가 좀 더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팀장이 되잖아요. 임원이 돼서 팀장이 되고 본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역량보다는 팀의 역량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팀의 역량을 더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각 멤버들의 마음을, 이 소속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마음이 움직여야지 이 일이 잘 되는 거잖아요. 지시하는 것만 해서는 사실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이순의 시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30년 정도, 25년, 27년, 30년이 돼서 그 회사의 사장, CEO가 됐을 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정책대로 정책을 펴도 전혀 어긋남이 없는 정말 훌륭한 경영이 쌓아나갈 수 있는, 매출이 올라가고요, 좋은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바탕, 그게 바로 종심소욕불류구가 아닐까. 이렇게 인생 전반전에 공자가 얘기했던 저 6단어를 그대로 활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인생은요, 인생 전반전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 후반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60세에 은퇴를 했다고 쳐도요, 60세부터 뭐 대략 20년, 30년은 훨씬 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니까 인생의 전반전 따로 띄워놓고요, 인생의 후반전도 공자의 6단어를 그대로 저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60세에 은퇴를 하고서 한 3년, 4년 정도는 또 다른 학습, 지우화, 이제 내가 인생 후반전에 뭘 해야지? 어떤 일을 해야지 정말 의미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곳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기간이 지우학의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기간을 꼭 4년 동안 가질 필요는 없지요. 2년을 가져도 좋고요, 3년을 가져도 좋지만 그 기간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 4년이 지났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쭉, 은퇴하고 퇴직하고 나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책을 많이 보시잖아요. 10권, 20권 책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분야에 우뚝 일어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립의 시기라는 거죠. 인생 후반전의 이립의 시기를 저희가 맞이해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분야에 제가 이렇게 우뚝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또 계속 3년, 4년 지속하게 되면 이제는 어떤 확신을 갖게 돼요. 확신을 가진 시기를 전 불혹의 시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확신을 갖잖아요. 확신을 갖고 나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60에 시작한 일을요, 75세 정도까지 한 15년 정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이게 인생의 후반전은 바로 이 일을 하라고 내가 이 세상에 왔구나. 나의 미션은 바로 이거였구나. 나의 천명은 바로 이거였구나. 인생 전반전은 인생 전반전대로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요, 인생 후반전은 인생 후반전대로 좋은 천명을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예전 우리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보다는 인생을 2번 정도 더 살아보는 그런 기회를 맞이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80 정도까지 한 20년 정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요, 이제는 또 이순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고요, 또 오래 사시면 종심소욕불류고 그런 시기를 맞이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인생의 전반전도 그렇고요, 인생의 후반전도 공자가 인생을 살았던 저 6단어의 스텝을 이렇게 응용해 보면은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많이 해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50에 읽는 논어라는 책을 쓰면서 55세라는 것을 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보통 55세 그러면 자, 인생은 이제 정리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뭔가 이제 정리하는 단계로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되는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55세는 굉장히 좋은 나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55세라고 하는 것은 30세와 80세의 딱 중간 나이더라고요. 자, 생각을 해보는 거죠. 30세부터 25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젊은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까? 해와서 지금 50대 중반까지 온 건데요. 지금까지의 기회가, 지금까지의 경험이, 지금까지의 시간이 혹여 마음에 정말 흡족했다라고 하면 너무 훌륭한 거죠, 사실은요. 하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은요, 이제부터 시간의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25년의 시간이 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25년 동안 할 수 있는 일만 있으면은요, 정말 인생의 전반전에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인생 후반전에 이룰 수 있는 시간은 남아있다. 그래봐야 8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25년이 지나봐야 80세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죠. 55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런 기회일 수도 있지만 한 번의 더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뭔가 이렇게 지우학, 무엇을 할 것인가 좀 검토해보고 그리고 꾸준하게만 하면 앞으로 25년 정도 어떤 일이든지 꾸준하게만 하면 정말 멋진 인생 후반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공자의 이 6단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궁죽통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죽통, 궁하면 통한다. 한 방에 통하진 않죠. 그래서 5단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궁하면 선택을 해야 되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변화가 되고요. 변화가 되면은 공부를 하게끔 돼 있고요. 공부를 하면은 기회가 생기고요. 기회가 생기면 이제 도전을 해야 된다. 마지막 도전의 기회가 생긴 거죠. 도전의 기회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짧은 도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 후반전을 이렇게 놓고서 한번 도전다운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제 그 노력을 해왔잖아요. 어떤 새로운 것을 하겠다라고 선택하고 변화가 됐고요. 공부도 어느 정도 했고요. 아, 기회가 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맞아. 이제 이걸 잡아서 앞으로 한 10년 혹은 20년 꾸준하게 한번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챌린지, 도전이 이제 이 마지막 5단계인데요. 뭐 도전에 대해서 이제 이 논어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또 훌륭한 명구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이 어구를 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논어 그 수리편에 보면은요, 이 공자의 제자였던 염구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염구. 원래 이제 공자의 제자는요, 사마천의 사계에 보면 3,000명의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72명의 아주 현자가 있었다. 아주 현명한 제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72명에 대한 그 기록은 그 중리 제자 열전이라는 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정말 훌륭했고 아주 제자들은 10명에서 15명 정도를 잡아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염구라는 제자는 10명 안에 들었던 10철, 10명 안에 제자였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 제자와 공자의 나이 차이가 31살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만약에 60세였으면 저 제자는 30세, 아니 29살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제자 염구라는 제자가 나중에는 굉장히 훌륭한 제자가 되는데 젊었을 때 이제 공자님 앞에서 공부할 때 한 번은 공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염구가 말하길 비불렬자 지도 역부족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불렬자 지도 역부족이야. 이 뜻은요, 스승님, 공자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불열자죠. 세 번째 글자는 이제 세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기뻐하다의 열자고요. 저게 이제 원래 소설할 때는 설자로 쓰이고요. 기뻐하다 할 때는요, 열자로 쓰이고요. 유세하다 할 때는요, 세자로 쓰이는 글자예요. 비불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돼 있죠.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역부족,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바로 이 얘기죠. 제가 스승님에게 공부를 배우는 것은 너무 즐겁고 좋은 일, 기쁜 일을 하지만 정말 제가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 좀 살살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자가 바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역부족자, 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 이거죠. 지금 너처럼 내 앞에 와서 스스로 힘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중도 이패, 중간에 다 포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금여획이다. 금여획. 지금 너는 획을 긋고 있구나. 지금 너는 부정의 획을 긋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저 대화 장면이 논어 수리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딱 대화 장면은 저게 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제자가 와서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좀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제자가 얘기할 때 공자가 얘기하죠. 왜 본인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스스로 중간에 포기를 하느냐?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껏 쭉 보아 왔는데 마음속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을 못 봤다. 그러면서 지금 너는 왜 부정의 획을 긋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물론 나중에 염근은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제 기록은 돼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공자와 제자와의 저 대화는요, 요즘에도 많은 곳에서 사실 일어나고 있는 대화라고 생각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저런 대화가 사실 일어나는 것이고요. 상사와 부하 간에도 사실은 저런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부장님, 이것만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정말 뼈를 묻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장님이 그것을 못 해주시면 저는 아무리 제가 해봐야 안 됩니다. 왜 헛고생하는 겁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아빠, 이것만 사주면은요,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아빠가 그것을 사주지 않으면 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공자가 정말 찝어냈던 게 뭐예요? 역부족자. 본인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중간에 거의 다 포기를 하더라, 이게. 라는 말이죠, 사실은요. 그러니 마음에서 부정을 선택하느냐. 지금 보시면은요, 굉장히 이렇게 얇은 종이도 양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양면이. 이쪽 면은 부정적인 측면, 이쪽 면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내가 어디를 선택해도 이 종이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어디를 선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내가 부정을 선택하든 긍정을 선택하든 거의 초기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결론은 굉장한 차이를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부정을 선택하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챌린지, 나는 도전할 수 없어. 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그것은 성공할 확률은 0%죠. 0%죠. 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니까. 하지만 긍정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단 1%라도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똑같은 선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까? 긍정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주 오래전에 공자와 염구, 그 제자 간의 대화 속에서도 역부족, 힘이 부족하다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 이런 것들 한번 아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정말 명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궁죽통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고요. 물론 이제 궁죽통이라는 말은 이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요. 과연 우리가 정말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궁해졌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성취할 수 있고요. 뭐 크게 보면 성공할 수 있고요. 발전할 수 있고요. 개선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한 방에는 안 된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힘들어졌어도 무엇을 할 것인가 초이스, 선택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스스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희망도 생기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 행동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부족하니까 새로운 공부를 또 하게 되고요. 공부를 하게 되면 분명히 작은 기회든 큰 기회든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기회가 생기면 그것으로부터 챌린지,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죠. 찬스가 생겼을 때 챌린지, 도전을 하게 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을 선택을 해서 될 수 있겠다, 역부족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도전을 하게 되면 분명히 3년 후, 5년 후, 혹은 10년 후, 혹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궁죽통, 통하게 돼 있다, 성취하게 돼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지금 6단계를 노노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노노에서 좋은 옷구들을 뽑아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6단계를 간단히 영어로 말씀드리면 초이스, 체인지, 차지, 찬스, 챌린지, 챔피언 이렇게 6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